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산에 살고 있고 올해 65살 되는 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 한켠에 기구한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오래 지난 이야기이고 빛이 많이 바랜 이야기지만 문득 오늘 비가 오니 그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40년 정도 전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와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이 하나 있었죠. 남편은 제 나이 겨우 23일 적에 교통사고로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도 더 전엔 지금처럼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가 아니었어요. 보통 일찍 결혼해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아이를 기르며 지냈죠. 전업주부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는 7살의 나이 차이였고 일하던 곳에서 사장님의 추천으로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당시 제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나 딸려 있었고 돈을 벌어야만 했었죠. 방직 공장에서 번 돈으로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사장님께서 일을 하시던 제게 선을 보겠냐고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밑에 딸려 있는 동생들이 걸려서 내가 무슨 결혼이냐 하면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동생들 교육도 시켜야 하지, 엄마 병원비도 걱정이지. 저와 아빠 둘이서 버는 돈으로 5 식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급급했거든요. 그렇게 제 사정을 설명하면서 거절했었죠. 사장님이 알겠다고 말을 한 뒤 넘어가는 듯 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또 제게 선을 보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나이니까 한번 만나보는 것도 손해가 아니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근데 젊은 나이라는 단어가 어쩜 제 가슴에 그렇게 콕 박히던지. 그렇게 선자리를 수락하게 되었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장님의 지인의 아들분이셨어요. 저보다 부유해 보이고 귀티나는 분이기에 기가 죽었었죠. 그런데 그것도 처음 잠깐이고 그 이후 정말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동화 속에서 나오는 왕자님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난 지 6개월 정도 흐르니 어느새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남편은 자신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길 원했고 저는 가족들 부양 때문에 그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이 친정 처남들이 다 클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주었죠. 저는 원하던 사람과 꿈에 그리던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좋은 남편을 만나 친정까지 챙겨준다는 사실에 정말 크게 감동했고 너무 고맙고 미안해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보답받으려고 제가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나 보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린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처음엔 시부모님들께서 시집살이도 많이 시키시기도 했죠. 그래도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자 많이 줄이시더군요. 처음엔 아들이 아니란 사실에 정말 많은 타박을 받게 되었지만 저희 딸아이가 매우 애교가 많은 아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들은 딸아이의 애교에 살살 녹았죠. 그렇게 나름대로의 평화가 유지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운전을 참 난폭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거칠어졌었거든요. 남편이 죽은 그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딸아이가 3살 정도가 되던 애였고 태풍이 오고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연신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던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조금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귀찮게 굴거나 행동을 하면 너무 싫어했어요. 여자는 지고지순해야 하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죠. 요즘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히 이상하다 못 느꼈던 거였고요. 제가 많이 기우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결혼해준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지만 묵묵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꺼진 집에서 새벽에 전화가 따르릉 하면서 울리더군요. 딸아이를 재우고 늦은 밤까지 남편만 기다리고 있던 그때 문득 제 귀에 전화벨의 울림소리가 참 스산하게 들렸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마음을 겨우 억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는 땡땡병원 응급실입니다. 황길식님 보호자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병원 응급실에서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를 주신 건가요? 그게 지금 황기실님이 교통사고로 저희 병원에 실려오게 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보호자님 동의가 필요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전화를 드린 것이고 지금 먼저 구두로 보호자님 동의 받아도 되겠습니까? 무슨 정신으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멍한 상태로 전화를 끊고 시댁에 전화를 넣은 뒤 딸아이를 들쳐매고 택시를 잡아 제게 전화를 걸어준 해당 병원으로 황급히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료진의 끝없는 노력에도 남편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의 말론 빗길 운전 자체도 위험한데 계속된 과속으로 커브길에서 속도가 줄지 못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많이 불안했지만 정말 이렇게 허망하게 집안의 가장을 잃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참담함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고 제게 주어진 현실이 차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뒤늦게 시부모님들이 병원에 도착하셨죠. 당연히 비명과도 같은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료진께서 그러시더군요. 남편과 함께 실려온 다른 분께서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다고 수술도 잘 끝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과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다니 다행스런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 저를 죽여버리고 싶더군요. 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던 사람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그 여자를 보고 있으니 참 여자의 직감과 촉은 무시할 것이 못 된다는 말이 사실인 것인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남편이 만나고 있었던 불륜녀였습니다.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제게 이야기한 출장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출장 기간은 3일 정도였고 남은 기간은 남편이 따로 휴가를 요청해서 불륜녀와 함께 여행을 다닌 거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자백하는 불륜녀를 보고 있자니 제가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기가 막히다 못해 진짜 사람이 딱 미칠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도 자신의 아빠를 잃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인지 자지러져라 울어제끼는데 달래지도 못했었죠. 제가 배움이 짧아 아는 것이 많이 없어도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땐 관통죄가 있었던 시절이라 형사고소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미련했었거든요. 남편은 생과 사를 오가다 결국 숨을 거두었고 함께 동승하고 있었던 불륜녀도 평생 후유증을 달고 살아야 될 정도로 크게 다쳤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그 불륜녀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던 것이죠.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도 그 불륜녀가 유일했는데 이미 추궁하고 화를 내야 할 남편은 산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이더군요. 남편의 장례를 무슨 정신으로 치르게 되었는지는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지만 어찌저찌 잘 치러냈어요.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낸 장례식장에 불륜녀가 찾아왔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남편의 유산과 사망보험금을 요구하더라고요. 3살 어린 딸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신도 권리가 있다 주장을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불륜녀가 주장한 권리는 생각보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자신의 아이도 남편에게 한 사람 몫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정말 불륜녀가 괘씸했지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처럼 어린 나이니까 홧김에 저지른 실수로 치부하려고 했고 제대로 뉘우치지도 않는 듯 제게 진심 어리게 사죄의 말을 건넨 것도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인생 망치게 하기 싫어서 많이 다쳤다길래 그래서 정말로 용서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상중에 찾아와 난리를 피우니 남편의 지인과 제 지인들 모두 남편이 불륜녀와 여행하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정말 모욕스럽고 치욕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그나마 나서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여자를 끌어내려고 하셨지만 저 그 사람 아들도 임신했다고요 라는 한마디에 그마저도 멈칫하시며 멈추시더군요. 그제서야 그 여자의 배를 보니 임신 중기 수준 정도로 배가 불러 있더군요. 진짜 기가 막혀서. 사실 저 사람이랑 여행 간 것도 저랑 태교 여행 간 거라고요. 뱃속의 아이 저 남자 아이예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에 그쪽 아들 핏줄이 들어있다고요.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괘씸한데 애까지 만들어서 우리 아이의 목조차 뺏으려는 그 불륜녀를 보니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륜녀를 물끄러미 쳐다보니 뭐가 그렇게 당당한 것인지 고개 한번 꺾지 않고 빳빳이 쳐들며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전 그 모습을 보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쯤 되니 그래, 될 대로 되라.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솔직히 시부모님 태도도 어이가 없던 것이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셨고 본인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저와 제 딸아이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된 것 같다며 제 손을 잡으시며 눈물을 퐁퐁 쏟아내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재혼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제가 끝까지 모시겠다고 다짐했었고요. 그런데 불륜녀가 제 남편의 아들을 임신했다는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달리하시는데 정말 너무 배신감이 들고 해도 너무한다 싶더군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오히려 경찰을 부르는 저를 뜯어 말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 여자를 가만히 둘 수 있겠나요? 눈이 당연히 뒤집어지죠. 그렇게 경찰은 빠른 시간 안에 도착했고 저는 저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 증거로 뱃속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며 더 크게 난동을 피웠었죠. 그 여자도 자신의 입으로 말해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 혐의가 생긴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 도중에
딸아이를 데리고 나란히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서 간통죄로 신고했고 조서를 썼습니다. 불륜녀는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이후로도 친정에서 돈을 아득바득 끌어모아서 비싼 돈 주고 변호사도 고용했어요. 참 어이가 없는 것이 남편 명의의 카드만 조회해도 여관방에서 결제된 내역이 주룩주룩 나오더군요. 그 여자가 다니고 있던 산부인과도 남편 카드로 결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몰랐던 제가 그토록 미련하고 멍청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친 사람처럼 몇 개월씩이나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불륜녀가 출산을 하게 되었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누군가의 아이인가에 따라서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유산과 사망보험금 등등의 분배가 결정되는데 이게 웬걸 사사날을 낳았더군요. 원인은 불명하지만 제가 한 소송과 조치들이 한몫을 했을 거란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제게 독한 년이라며 욕을 하고 화를 내는데 저도 착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비죽비죽 웃음이 나오더군요. 시부모님은 어느새 그 불륜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제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잔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냐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함께 오열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불륜녀로 오해할 기세더군요. 그러게 조용히 살지 왜 그랬어. 내가 넘어가려고 했잖아. 그럼 너는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지르고 남의 남편 새끼 낳아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니? 내가 그걸 가만히 둘 정도로 바보 천치를 알고 있었니? 나 너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 어떤 남자와 만나 행복한 가정? 너 그거 평생 못 이뤄.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하나뿐인 내 자식한테 아빠 뺏어간 것도 우리 집 가장 뺏어간 것도 나 용서 못해. 어디 결혼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선 볼 거면 어디 한번 봐봐. 난 너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너 행복하게 사는 거 방해할 거야. 알겠니?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륜녀는 뒤늦게 관통죄라도 피해보려고 했겠지만 이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불륜녀 사실을 인정해버려 구속이 되었고 시부모님도 절 뒤늦게 찾아와 사과하시더군요. 뭐 지금은 40년도 더 된 이야기이지만 당시엔 참 심각했더랬죠. 그 이후에 사는 것은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특약사항이 있는 보험 때문에 보험금도 정말 많이 받게 되었고 남편 명의의 재산도 저와 제 딸의 몫으로 돌아와 엄청 여유롭게 살 순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딸아이를 홀로 키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도 참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인가 봐요. 그렇게 으름장을 놓은 이후에 제가 그렇게 독한 사람이 되진 못해서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압박을 주거나 하진 않았지만 꽤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며 살았겠구나 싶었죠. 또 시부모님과도 왕래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마저 잃으셨는데 거기에다 아들의 남은 핏줄인 손녀까진 잃게 해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시부모님께서 그 이후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면서 다가오신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남편의 제사나 성묘 등 기리는 듯한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걸 제 딸아이에게 강요 마시라는 조건 하나로 왕래를 계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시부모님을 참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이후 친정에서는 재혼을 권유하시곤 했지만
죽은 제 남편도 불륜을 저지르다 세상을 뜨는 마당에 제가 또 어떤 남자를 제대로 믿고 만나겠나 싶어서 재혼은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아이는 많이 컸어요. 어느덧 3살이었던 딸아이는 학교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더니 이젠 제게 손녀까지 품에 안겨주게 되었죠. 요즘 장마철이라 그런지 그 시절의 기억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 일을 겪었던 제 마음에도 비가 쏟아졌지만 실제로도 당시에 비가 참 많이 내렸었거든요. 남들에게 잘 꺼내지도 못했고 혼자서만 삭혔던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보니 생각보다 기분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서만 담아둔 이야기였는데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한 것 같네요. 저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렸으면 흘렸지 행복하게 살진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요. 아마 제가 만난 불륜녀처럼 세상에서 가진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참 그러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옮겨다니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길 추천드려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뒤늦게 후회하면서 살면 그것도 얼마나 사무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배우자 하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도 참 바쁘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